모든 인류가 그랬지만 우리 민족은 특히 불과 인연이 깊은데요. 불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으며 집안 대대로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죠. 우리 조상의 불을 다루는 솜씨는 음식 문화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바로 구이 문화입니다. 축산에 대한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육류에 대한 모든 것, 육스토랑. 안녕하세요. 저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육스토리는 바로 한우, 그 중에서도 구이입니다. 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가장 먼저 발달된 조리 방법으로 여겨지는데요. 한국은 구워 먹는 것을 유독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할 때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에 우리 어디 가서 고기 좀 구울까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먹자랄 민족답게 우리나라가 구이 문화로 명성을 떨친 역사는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조선 상식에 따르면 고려의 임금이 원나라로 장가를 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탐나의 소고기를 원나라에 보냈는데 고기뿐만 아니라 고기를 굽는 사람까지도 함께 딸려 보냈다고 적혀 있는데요. 산림경제나 해동죽지 등 옛 문헌에 실린 고기 굽는 법과 양념장 역시 중국의 요리법과는 확연하게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특히 조선 사람들은 여러 육류 중 쇠고기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현대인도 귀에서 잘 먹기 힘든 소를 숯불에 구워 먹는 소고기 마니아들이었죠. 미국의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에 따르면 일본은 15개 부위, 영국이나 프랑스는 35개 부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120여 부위로 나누는 지구상에서 쇠고기를 가장 잘 먹을 줄 아는 민족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양한 소의 특수 부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특수 부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비가 날개를 편 것 같이 날씬하고 긴 모양을 가졌다고 이름이 붙은 제비추리는 긴 띠 모양의 근육살로 갈비 안쪽 목뼈의 몸통을 따라 길게 붙어있는 부위입니다. 소 한 마리에서 5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부위로 조직이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해 구워 먹기에 아주 좋은 부위입니다. 갈비 안쪽에 길게 붙어있는 소의 횡격막 부분으로 돼지고기 부위로는 갈매기살에 해당하며 지방기가 풍부하면서도 다른 어떤 살코기 부위보다 맛과 향이 강렬한 일품 부위입니다. 갈비와 내장을 연결하는 안심살 옆에 있는 토시살은 팔에 끼는 토시처럼 생겼다고 이름 붙여졌죠. 쫄깃한 식감으로 안심, 등심 등 여러 부위의 맛을 합쳐놓은 것 같은 독특한 맛과 감칠맛을 자랑하는 부위죠.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 없는 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는 이 한우도 알게 모르게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개량 사업은 1969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일하는 소의 이미지가 강했던 한우가 경제개발 분위기에 따라 고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고기소로서 탈바꿈을 시작한 것이죠.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한우의 유전자원 보존과 개량을 목적으로 2번의 검정을 거쳐 보증 시수소를 선발해 정액을 채취하여 전국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는 그 정액으로 인공 수정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우 개량 초창기였던 1974년 한우의 평균 체중은 357kg이었지만 2020년 한우 수소의 생체중은 705kg으로 수치로만 봐도 347kg, 무려 97% 증가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죠. 보증 시수소 선발만큼 중요한 우수 암소의 형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난자 채취, 수정란 이식과 같은 한우 암소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우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덕분에 맛있는 한우를 맛볼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죠. 거듭 개량을 거치며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우, 한우와 수입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라이블리라고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새벽 배송으로 가져온 제품인데 역시 아직 싱싱하네요. 자, 여기 수입육과 라이블리, 한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기의 색상부터가 조금 차이가 있죠. 한우는 선명한 선홍색을 띠지만 수입 쇠고기는 암적색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통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가공된 고기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육류에 남아있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 나타난 현상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 라이블리 제품처럼 스킨팩, 진공포장 한우도 많이 유통되면서 어두운 색 고기가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기가 차단되면서 색깔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포장을 뜯어서 공기에 노출시키면 다시 선홍빛을 띠게 됩니다. 취향의 차이겠지만 저는 한우가 좀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마블링의 차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우의 지방은 정말 예쁘고 고르게 꽃이 피었다 싶을 정도로 잘 분포되어 있지만 수입육은 두껍고 고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정육 상태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의 차이점도 있지만 사실 맛으로도 구별이 가능한데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수입육과 한우를 직접 구워 먹으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방의 분포가 그냥 육안으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지방의 분포가 구워서 먹어보면 맛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우와 수입육은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수입육과 한우는 사실 맛의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점 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는 지방은 굉장히 고소한 풍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씹힐 뿐만 아니라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이 계속 우러나고, 이렇게 육즙이 많은 경우는 주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에 기분 좋은 소고기 특유의 육즙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옵니다. 이제 수입육 안심, 수입 안심 같은 경우에는 육질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질 자체가 그 특유의 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이로 먹으면 맛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시즈닝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향신료나 조미료 등으로 이렇게 미리 시즈닝을 해서 고기의 맛을 더하는 건데, 직접 바로 구워서 비교를 하면 물론 우리 한우가 월등히 맛있을 뿐 아니라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국인이라서 애국심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착각일지 아니면 고급스러운 이미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한우가 수입육보다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맛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쇠고기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단맛을 내는 글루코스 함량은 한우가 수입육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감칠맛과 관련 있는 성분의 함량은 최소 4배에서 10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최애 부위는 어디인가요? 없다면 지금부터 정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농협 라이블리 지역 명품관 코너에서는 전국 각지의 한우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데요. 특히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특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 자조금 등에서 매달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맛있는 한우를 좋은 부위, 좋은 가격으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 어떠실까요? 자, 저는 축산에 대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